안 보여요. 받칠 때 좀 받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안영식입니다. 소통 담당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생활 습관에서 2년을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국장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리가 지는 무게감으로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5번째 기자회견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특별에게 세임 제출 본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으나 국내 경기 개선 둔화에 따른 이전 수입의 부족과 공용 무상교육 지원금 및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중단일기 그리고 의무 지출 경비의 자연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재정적 한파의 현실에 마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와 생산성 사업을 가감히 줄이고 보유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평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년 대비 7%인 772억 원을 증액한 1조 1,834억 원의 내년도 세입 대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세입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이 증가한 9,849억 원, 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2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세수 악화로 이전 수입은 부족한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 도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기금 전입금을 총 1,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수입의 부족과 하시도 대비 교원의 낮은 연령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폭 증가, 디지털 교육으로서의 대전환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의 과시화 등 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모성 경비 절감 및 행사 간소화, 집행률 저조 사업 감액 등 연기한 예산 심사 조정을 거쳐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천을 위한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의 학교 지원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출범한 학교 지원 본부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보호 등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학력 학습 지원, 책임교육 학년제, 방학중 성장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을 86억 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태블릿 PC 보급 122억 원, 디지털 교과서 지원 23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초중 1학년까지 무상 지원되던 늘본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2학년 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본 2시간 지원과 더불어 희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세종형 늘봄학교에 대한 운영 예산 73억 원을 반영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관리 예산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생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 9월 예정인 가칭 평생교육원 내부 공간 특성화 구축에 76억 원, 26년도 1월 개원 예정인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에 13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세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총 3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세종의 공교육비 지출이 학생 1인당 285만 원으로 전국서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해당 보도의 기사 내용은 학교 회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금액을 통계낸 자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 공무직 인건비, 시설 지원 사업비, 무상 급식비 등 많은 사업비를 교육청이나 학교 지원 본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인당 공교육비 지원액은 약 1인당 52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운영비 증액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연속 세수 악화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정립해 두었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장의 교육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금마저 소실된 상황에 이르러 내년부터는 세종교육 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고교 무상 교육 지원금과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디투뉴스 권혜진 기자입니다. 아까 브리핑 하실 때 세수 악화로 이전 수입은 부족한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 증가해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보유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정난이 지속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부거래 적립금을 활용해서 메꾸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올해 말 기준으로 2,731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그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는 1,650억 원, 그리고 그 환경 개선 기금에서 250억 원 해서 1,900억 원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내년도에 총화 안정화 기금은 잔액이 1,121억 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기금에서 1,650억 원을 적립하게 되는데 그 금액보다도 그 적은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금 때문에 재정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26년도에는 그 재정 운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그 기금 이외에 저희가 재정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후금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세종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보정액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올해의 경우 보정액이 평균 보정액보다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 교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보정액과 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잠시만요. 세종과학관의 이경기 부장님. 예, 세종과학관 이병기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정치권에서는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99%를 삭감했다라고 그러는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담배 소비세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에 지금 한다는 게 그리고 어떤 영향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2억을 제주 해양수련원 학생 해양수련원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 수련원 내에서 규모를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교 무상 교육비 관련 지원금,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 문제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그 국회나 행안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이제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교육청의 그 고교 무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앙 정부가 47.5% 그리고 지자체가 5% 우리 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게 됩니다. 47.5%에 해당하는 중앙 정부 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추산할 때 92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부담금은 5억 원 정도로 추산해서 총 9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전환금은 저희가 추산하기로 내년도에는 77억 원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양수련원에 대한 건데요. 지금 해양수련원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한 학년 규모를 수용하기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축을 지금 계속 추진을 했고 현재 그 중축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12억 원은 그 설계를 완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늘 데뷔시라서 물 한번 드시고 잠깐만 진행하시면 되시면 됩니다. 봐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정치영일부의 김지은 기자님. 예, 경충일보의 김재훈 기자인데요. 우리 국장님 오랜만이시네요.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우리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줄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모성 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행사성 사업은 어떠한 것을 줄인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소모성 경비는 대표적으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에 시청자 업무 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재정 악화를 직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줄여야 된다는 걸 공감을 했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생산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이다 보니까 인적자원들이 많고 그 인적자원들에게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원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공무직 연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연수 경비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그 예전 같으면 반 외에서 했던 연수들, 그다음에 뭐 1박 2일 연수라든가 2박 3일 연수라든가 다양했는데 이런 것들을 관내에서 하루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연수 내용들, 그다음에 연수에 들어가는 범위들, 이런 범위들을 과감하게 결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들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수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감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글로벌 타임스 최윤관인데요. 지금 우리 세종교육청의 그 가장 고민이 아까 이전에 그 질문도 나왔지만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 쓸 돈이 없다는 건데 사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학생 수,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게 정말 국가의 심각한 문제인데 세종시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 돈이 없어서 참 고민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그 특별한 어떤 대외를 규정한달지 관련 법률을 제정한달지 해가지고 이걸 돌파해야지 뭐 세수가 좀 악화된다, 뭐가 한다 이 정도를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지자체든 좀 정부 차원이든 이렇게 그 새로운 방법을 논의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같은 거 있나요? 어떻게? 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세종시법,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저희가 재정특례 부분을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그 관련돼서는 지금 시청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재정 관련해서 지금 정책 연구를 좀 시행하고 있고 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 지방재정 교부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세종시의 특수성, 학교 수,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 수 추계를 봐도 세종시는 다른 시도보다 학생 수 증가가 당분간은 계속되는 걸로 추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 그 세종시의 학생 수 비중이 전국 기준으로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아무리 좀 얘기를 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세종시의 그 특별법의 그 고정액의 하한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비중을 좀 연동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고 또 실제로 세종시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통교일보 이택 기자님. 중돌보 이택 기자입니다. 지난 7월에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 이어서 그다음에 9월에는 이제 세종형 공동 캠퍼스가 개교를 하고 어제는 이제 또 교육발전 특구랑 또 연계된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이 됐고 2025년에는 외국 대학 유치 규제를 완화하는 그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틀 속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일단 교육발전 특구 10대 과제를 그 세종시와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2025년도의 어떤 대응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방향성과 어떤 항목을 담아내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계속 되고 있는데요. 교권 회복이라든가 유보 통합이라든가 중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학원수 및 사교육비가 최고 수준이라든지 이런 당면 현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응 예산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면서 2025년을 또 갈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지막에 세종시 현안에 대한 예산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들 그리고 국가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이루었던 교육 혁신과 그다음 방안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여러 교육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근차근 안착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우리 현안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학생 유출에 대해서도 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세종 교육을 보고 유입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출된다고 표현되는 학생들보다는 같은 학년에 있어서 고등학교 입학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 세종시로 더 오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교육발전특구 담당 부서 오셨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사업 설명과 함께 시청의 대응 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교권 보호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학교 지원 본부장님께서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 이인자입니다. 교권보호 관련한 사업이 본청에도 있지만 저희 학교지원본부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 실무 지원을 위해서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9억 8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이것을 어디에서 재원을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올해 그리고 지난해 있었는데요.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의 상담실 구축 사업이 지난해부터 있어 왔습니다. 올해까지 23개 학교가 별도실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는 25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나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 교보 운영뿐만이 아니라 사건 이전에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 변호사 지원, 힐링 프로그램 내용 등을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전경제 한영석 대전경제 한영석입니다. 간단한 질문 작년 태블릿 보험을 22억 원이 있는데 현재 태블릿 기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고 금액이면 또 얼마나 보급할 수 있으며 현재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보험료는 얼마나 되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제 반납을 하고 반납된 기기를 다시 다른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납된 기기가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다음 학생들한테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지금까지 보고 현황은 23년도에 16,311대, 24년도에 22,810대가 되겠고요. 내년도는 16,65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블록 실시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 답변 주세요. 태블릿 PC 관리는 저희가 유지관리 계약을 본청에서 하다가 지금 지원본부로 이관이 돼서 지원본부에서 학교포 유지관리센터 운영하면서 고장나고 하면은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시 돌려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보 김정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정환입니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데뷔전이네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질문 앞서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또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줄이겠다. 이제 어느 규모로 줄이실 것이며, 그리고 이제 연수 관련해서 이제 관외 지역으로 이렇게 연수했던 것을 관내에서 이렇게 채워서 절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전년도에 관외 지역으로다가 연수를 나갔던 게 몇 건이나 되세요? 또 앞으로 이거를 어느 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연수를 진행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 관외 규모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인적자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모지 다양한 직종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서 위기라든가, 또 학력 증진이라든가 학교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용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역량이 있겠지만 채용되고 이후에도 다양한 연수를 좀 시켜서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또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하고 달리 우리 교육청 소속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원은 5,000명이 넘고 그 공무직들은 2,500명,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들은 1,0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이런 많은 인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연수의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격 연수도 있고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있고 또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연수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연수도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연수도 있고 또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도 사례도 교육하고 이런 연수를 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연수들을 좀 내용들을 바꿔서 예산이 좀 적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바꿨다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건데요. 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관련된 이해 관계자 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내부의 어떤 학상 행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견들도 수립하고 또 협의나 이런 조정들을 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고 그런 경비들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정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방법들을 좀 알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서 업무 추진비를 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업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좀 불가하겠고 다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줄이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별로 좀 그 사업에 맞게 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정리만을 놓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줄여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예산 총액 대비 적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적으로는 부서와 좀 치열하게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여기 이때 중대일보 기자님께서 네, 아까 중학생 유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중등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아까 기자님 질문 주신 우리 세종시에서 중3 학생들이 왜 유출된다는 시위에 보도 기사가 있어서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국장님께서 반외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반외에서 반대로 들어오는 학생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4학년도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저희 작년 중3 학생들이 반외 특성화라든지 자사로 나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약 한 3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학교를 찾아가는 측면도 있고 학생 가족 이주, 이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가는 숫자가 포함되는데 반면에 반외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오거나 세종시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서 오는 규모가 400명 가량 됩니다. 1명 정도가 고1 진학과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매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중학교 1, 2, 3학년들이 유출 유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학년도에 중학교 1, 2, 3학년이 우리 세종에서 타시도로 전출 나간 숫자가 290명이에요. 반면에 전입 들어온 숫자는 522명입니다. 232명이 순증한 거죠. 그때는 좀 특이 사양이 이제 집현중 대교가 있어서 좀 그런 상황이 있고요. 23학년도만 해도 전출 나간 숫자가 317명, 전입 들어온 숫자는 366명, 49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4학년도 올해 8월 말까지 전출 나간 숫자가 209명, 전입 들어온 숫자는 255명, 역시 46명 순증이고요. 그건 1, 2, 3학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중3만 더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 중3의 경우 22학년도 중3이 94명, 근데 1, 2, 3학년을 다 합치면 290명, 3분의 1 정도로 이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23학년도의 경우에도 중3은 105명이지만 1, 2, 3학년을 다 합치면 317명, 이것도 역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24학년도 기준으로 중3이 전출 나간 경우 현재 57명인데 1, 2, 3학년을 다 합치면 209명입니다. 중3이 오히려 3분의 1보다 좀 적은 규모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종시 중학교
고등학교에 뭐 교육력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종현 씨의 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전입 전출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인구 유전에 따라서 나가는 숫자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고 그보다 들어온 숫자가 항상 계속 더 많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좀 자료를 주세요. 네네.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질문이 어느 정도 되니까 몇 번만 더 받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여성뉴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저희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시가 지금 이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상위권이고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이제 전국 이제 최고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학교 폭력이 17개 시도 중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자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을 내실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체교육감의 혁신 교육이 안착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남은 임기 가운데 이런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런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전년도와는 다르게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세종시 아이들의 자살 문제이고 또 이제 제가 담당 부서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는 자살 비율이 굉장히 줄어서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했는데 올해 좀 자살이 늘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 중에 있고 조금 더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1, 중1, 고1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 행동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타시도에 없는 행동 청도 검사를 교육부의 대상 아이들이 아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YSR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자살 위험에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관심 대상에 있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지금 저희 학생 건강 증진 센터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일단 고위험군은 건강진단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의 컨설팅을 하고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비라든가 학생 관리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살의 요인들이 가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차단했고 학부모 상담도 필요하고 물론 하고 있지만 더욱 필요하다고 저희가 분석이 됐고 올해 추경 예산부터 건강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 상담 예산도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번도 계속될 거고요. 저희가 건강진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검사, 그다음에 상담, 학부모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는 10억 원, 1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올해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물론 특혜금도 있지만 저희 자체 재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치료비 지원도 내년도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검사에 따른 학생 지원도 조금 더 올해보다는 많은 횟수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담당 장사님 나오시고요. 학생지원본부 사회경제부에서 사안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23년도와 24년도의 학교폭력 접수 상황을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800여 건이었다면 현재 24년에는 한 600여 건으로 학교폭력 접수 상황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어떤 관계 회복보다는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갈등 초기,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신고되기 이전에 학급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갈등 지원이라든지 집단 상담이라든지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좀 더 빠르게 학생들의 관계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2건 정도밖에 관계회복 대화문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현재까지 15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 초중고 각종 학교 모든 학급에 관계회복 대화모임 관련한 웹툰이라든지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도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선분 정부메일의 신서희 기자님. 네, 중소메일 신서희 기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강화에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AI 융합 교육 전문가적 교육대학원 지원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대학원에 지금 실제로 수료를 하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학교지원본부에서 유지보수 뭐 이런 태블릿 같은 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관리 인력 부족하다고 한 명당 몇만 대를 관리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지원 역량 강화 그런 예산에 또 뭐 인력 수급이나 이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기기 보급에 122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태블릿을 뭐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아이패드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좀 저렴하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학교지원본부에서 정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에 관련해서 대학원 연수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못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 건지 23년도가 그때 처음 시행하신다고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 지원 지금 역량 강화 예산이 25억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원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수료하신 분이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지원이랑 태블릿 기기 보급이랑 예산 내용이 많이 다른 건가요? 잘 몰라서. 네. 먼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 환경이 돼야지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환경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를 따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세 과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선생님들 연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원을 연수 대상이 돼서 매년 2월까지 연수를 한다고 하고요. 중부 선생님들은 해당 교과에 해당하는 영어, 수학, 정보 해당하는 2,500명의 선생님들을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교육을 하실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 관리자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들까지 다 연수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본부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운영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교과를 활용하고 아이들이 하는데 이 기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테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 특효로 사업으로 올해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는 10억 원의 사업을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매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학교에 있는 각종 디지털 기기의 유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역시 이름은 같은데 교육부 특효로 10억 원의 사업으로 테크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테크센터 용역은 기반 구축, 내년도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학교에 있는 6만 8천 명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기기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용역 계약을 할 때 올해의 경우는 기반 구축을 하는데 26명의 용역 내용에 26명이 각 학교를 담당하는 콜센터처럼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명의 전담 직원이 상주해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 패드의 부분 예산절감무대에서 지원 본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송구스러운데요. 이 부분은 저희 도청의 부서와 그리고 우리 본부 부서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소비 지장이 없다면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올해 들어 5번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요, 오늘 그 세 분들